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저하고 하는 주제의 이야기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첫 걸음은 언제 합니까? 아기 때 하죠. 보통 우리가 돌 전으로, 조금 빠른 아이들은 돌 전에 걷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늦대는 아이들은 조금 돌이 지나서 걷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치매를 맞이할 때의 첫 마음, 그쵸? 첫 마음. 근데 우리가 모든 병들이 한 번쯤은 경험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의사나 간호사는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치매만큼은 사실은 이제 아직 제가 치매에 걸릴 나이는 아니게 보이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치매에 맞다가 이걸 이제 치료하고 낫고 내가 그때 걸렸을 때 어떻더라라는 말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병이 또 아니죠. 이 중에 치매 걸려보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물론 치매도 나을 수 있는 원인 질환이 있기는 합니다. 배우셨죠? 예, 그래서 한 10% 정도 내외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치매는 완치하기 힘든. 그러나 최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치매 환자에 대한 조기 검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관심을 갖느냐. 완치할 수 없는데 완치는 안 되지만 뭐가 됩니까? 그렇지요. 거의 뭐 박사십니다. 예. 늦출 수 있습니다. 뭘? 상태가 나빠지는 상태를. 저는 이제 박사 논문을 실제 치매 가족들의 대상으로 해서 이제 박사 논문을 썼었는데요. 제가 만났던 가족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조금만 일찍 내가 우리 부모님이 치매인 걸 알았더라면. 그래서 후회나 이런 죄책감이 굉장히 많다. 힘든과 어려움도 있지만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상태를 많이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그 후회나 죄책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최근에는 알게 됐기 때문에 걸리기 전부터 뭐가? 치매가 걸리기 전부터 또는 치매에 걸렸다 하더라도 언제? 초기에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자라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들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대상자, 우리 시민들이시죠? 시민분들도 실제로 옛날에 생각했던 치매랑 지금은 많이 다르시지 않아요? 옛날엔 치매를 뭐라고 했습니까? 노망이라고 했습니다. 노망. 망령 걸렸다. 그렇죠. 늙어서 걸리는 그런 이제 그냥 증상 정도로만. 그러나 지금은 치매는 어디서 오는 병이다? 뇌에서. 그래서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들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예방됩니까? 암을 예방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 습관, 음식, 마음가짐, 사람들을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아마 이곳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치매야 조금 더 멀어져라 라고 할 수 있는 한 단계를 걸음을 하신 겁니다. 혹시 지금 조금 기억력이 옛날 같지 않으시더라도 또는 지금 내가 옛날보다 조금 더 여러 가지로 노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실제 좋은 약 먹고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조사를. 노후에 가장 걸리기 싫은 병이 뭐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보시다시피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게 뭡니까? 치매입니다. 치매. 이 중에서도 난 치매를 좀 걸려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왜 치매는 걸리기 싫지요? 나도 모르게 남을 피해를 주죠. 여기서 말하는 남은? 그렇죠. 가족.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 또는 내 배우자가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서울시에서 근무를 할 때 이제 한 3, 4년 전 일입니다. 어느 구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던 남편분이 3년 동안 치매 걸린 부인을 너무 꾸준히 돌봤어요. 그런데 3년 만에 부인을 목 졸려서 살해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거짓말이나 어떤 귀를 쫑긋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 이야기예요. 왜 3년 만에 부인을 살해했을까요? 미웠겠지. 예,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쵸? 힘들어서 미웠겠지. 엉뚱한 소리 하고 정말 미치는 거죠. 근데 물론 힘들었겠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추측을 해보면 3년 전에 보건소에서 치매 검진을 받아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 뒤로는 그분들이 다니시던 교회
또는 동네에 다니던 복지관, 심지어는 자식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많이 차단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자식들한테 뭐 하기 싫어서? 패기치기 싫어서. 그리고 동네에는 뭐 하니까? 창피하니까. 예, 그래서 병원만 겨우 다니시는 정도로 24시간 모든 시간을 그 치매 환자와 치매 환자를 돌보는 남편 둘이서 3년 동안, 사실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 둘이만 3년 살으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사람은. 그런데 얼마나 그 고통과 어려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실제 노후에 가장 걸리긴 질병이 치매이지만 어찌돼서 치매를 걸렸다 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중요한 거는 사회에 나오셔야 돼요. 사회에 나온다는 건 뭐냐면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의 도움을 청하셔야 되고, 그 사회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정보도 많이 받으셔야 되고, 치매를 잘 극복해내셨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실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를 지금은 내가 어느 정도 이겨냈다. 내 부모를 이제는 내가 좀 모시는데 조금 자신이 있고 이제는 그렇게 두렵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대부분은 두 분이, 따님이 치매 환자만 돌보는 게 아니라요. 어머니 모시고 밖에 나와서, 또는 요즘에는 많잖아요.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아서 주간보호센터든 또는 단기요양보호든 또는 지역사에 있는 복지관이든 치매센터든 가실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리고 치매에 걸렸어도 밖에 나와서 나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집에만 가다 논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두 분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는 우리가 치매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바꾼다고 하는 거는 그냥 바꿔지지는 않죠. 뭐를 해야 되냐면 아셔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아는 게 뭡니까? 아는 게 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치매의 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자세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의 이야기의 대부분이 치매 환자의 마음과 우리가 그들을 돌보는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치매라고 하는 병은 실제 뭐가 올라가면, 나이가 올라가면 치매에 걸리는 확률도 굉장히 올라갑니다. 실제 나이가 먹을수록 치매는 걸리기 우리가 쉬워지는, 그렇죠? 80이 넘으면 노인분들 10분 중에 3분 내지 4분은 치매에 걸린다라고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10분 중에 채 한 분이 안 되세요. 그런데 이제 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갈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많아지는 거. 그만큼 뇌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뇌도 같이 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치매에 대한 포커스들을 좀 많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전에 걸리기 전부터 중요하죠. 그러면 언제부터 치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제 나이 때부터, 제가 40대거든요. 40대인 제 나이부터 치매에 관심을 가지면, 제가 관심 안 갖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예방에 대한 관심 없이 그냥 생활 습관도 맘대로 하고 막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운동 안 하고 막 그렇게 살면 이제 혹시 저도 모르죠. 제가 한 60대 후반쯤 치매가 올지도.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제가 치매를 미리 예방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예방 수칙들 있잖아요. 그렇게 내 생활 습관을 바꾸면 똑같은 뇌의 변화가 와도 한 60대 후반에 걸려서 증상이 나올 치매가 많게는 80살, 그만큼은 90살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치매에 덜 걸린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유는 왜일까요? 머리가 좋아서. 그럼요. 뇌를 그만큼 쓰고요. 또 사람들을 그만큼 만나고요. 또 그만큼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책을 읽으시든지 뭘 하든지 뭔가 활동을 더 하시잖아요. 제가 아는 서울의 그 국식한 그 대학병원의 원장 선생님이 어머님이 90대 중반이세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지금 90대 중반이신데 여자분이시거든요. 어머님이니까.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거의 초대 그 여성 의사의 그룹에 들어가실 만큼, 그 90대니까 그러시잖아요. 그분이 근데 90이 넘어서 치매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장 선생님 말씀이, 그분은 내과 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치매를 한다라고 하는 본인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우리 엄마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시절에 의사까지 했고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왜 치매가 왔지?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치매를 한다고 하는 그 친구의 치매 전문을 보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 사람아, 당신 어머니가 그 시절에 그만큼 배웠고 활동했고 했기 때문에 90이 넘어서 치매 증상이 온 거야. 그렇지 않았더라면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에 올 수도
있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예,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이런 기억력의 문제 또 하나 최근에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좀 생각이 잘 안 나고 본인이 했던 것들이 남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라고 막 끝까지 우겨대고 이런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물건 이름, 장소의 혼돈, 시간이 언젠지. 혹시 치매 검진 받아보셨어요? 조금 나이 있는 어머님들? 뭐 물어보나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이냐, 그쵸? 지금 있는 곳에 주소를 대라. 이런 이유가 뭐냐면 실제 시간과 장소의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에 걸리신 분이 본인이 항상 자주 많이 살던 곳 또는 다니던 길을 늘 다녔는데 어느 날 문득 길이 너무 낯설어서 집에 오는 길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급기야는 경찰서에 가서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부모님 모셔가라 라고 했어요. 이 정도 단계가 되시면 실제로 우리가 치매 초기 단계는 넘어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지나면 본인의 자식, 따님, 아들, 남편, 아들 보고 아이고 잘생긴 누구 이렇게 건장하시고 풍채도 좋으시고 누군데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단계에 가면 치매 중위는 또 넘어섰구나 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전에 치매를 우리가 이렇게 연구 같은 이제 비슷한 것들을 하면서 초기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안 갈까? 이상하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감기 걸리면 기침 콜록콜록하고 콧물이 나오면 참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디 가세요? 병원에 빨리 가서 요즘은 빨리빨리 가시잖아요. 놔두면 안 된다. 특히 나이 먹어서 감기 놔두면 폐렴 와서 큰일 난다 이러잖아요. 빨리 가는데 치매만큼은 좀 빨리 안 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치매 증상을 느끼고 자식이든 본인이든 얼마 만에 병원에 가서 최종 진단을 받느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한 5, 6년 전의 연구이긴 하지만 평균 2.5년 정도가 걸린대요. 그 2.5년 정도를 긴가민가라고 해요. 어떤 마음으로 긴가민가 하냐? 이렇게 말한대요. 내가 또는 내 가족이 뭐일 리 없다. 치매일 리 없어. 우리 집안에는 치매 걸린 사람이 없었어. 라든지 또는 건망증이지 이거는 병이 아니야. 그래서 나이 들면 다 이 정도는 해. 라고 이야기를 하던지. 그리고 치매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치료가 돼요, 안 돼요? 예, 알면 뭐해? 방법이 없는데. 이런 유형들로 치매를 우리가 의심하거나 또는 치매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빨리 안 간다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치매 환자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좀 이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매 환자가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라는 이제 우리가 물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감기에 걸리면 뭘 하나요? 기침, 콧물열, 그쵸? 당뇨에 걸리면 증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뭐 음식 조절 잘 안 하고 혈당이 문제가 생기고 뭐 어디 아프면 잘 치료 안 되고 고혈압이라고 하면 그렇죠. 혈압이 뭐 높아서 혈압 관리해야 되고 이렇게 다 알죠. 근데 이제 우리가 치매라고 하면 일단은 기억력이 없어지는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혈압, 신장, 당뇨처럼 치매도 어떻게 보면 만성병이에요. 그런데 그런 병이 걸렸을 때는 우리가 그런 말 안 해요. 그런데 치매에 걸리면 도대체 내가 살 수 없고 목졸라 죽여야 되고 그다음에 가족이 힘들고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요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일단 또 뭐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옛날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이 벌어지고 그쵸? 집을 나가서 못 찾아온다거나 또는 뭐 아침인지 저녁인지도 모르고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또는 가스레인지 불 막 켜놓고 난리를 친다거나 또는 막 난폭해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치매 문제는 굉장히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같이 힘들어지는 24시간 환자를 돌보고 있어야 돼요. 누가? 가족이.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 때문에 가족들이 나 못 산다라고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환자 스스로 관리할 수 충분히 있어요. 혹시 뇌졸중이 왔다 하더라도 아주 심한 정도의 마비 증상이 어느 정도 풀리면 가족들이 그래도 조금 나은데 치매만큼은 겉은 멀쩡한데 어디가? 그렇죠. 우리가 혼자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나 보호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이런 주변 증상들에 개인 차이가 있다라는 말을 일단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치매 환자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증상들, 기억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에 다 일괄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쁜 치매란 말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예쁜 치매는 왜 예쁜 치매죠?
치매 걸려갖고 예뻐져 버렸어요. 미스코리아처럼. 하는 행동이 그쵸? 근데 예쁜 치매를 오게 하는 데는 환자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 같이 살고 있는 가족에 따라서 치매가 예뻐지고 미워지고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이해되시나요?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잠깐 공부할 때요. 그 병원에 어느 날은 그 똑같은 환자들이요. 한 30명이 이제 있는데 똑같은 환자들인데 어느 날은 환자분들이 너무 말도 잘 듣고 식사할 때도 떠들지도 않고 화도 안 내고 뭐 폭력도 없고 그냥 잘 견디는 날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비도 안 와. 비도 안 오는데 어느 날은 막 돗대기 시장이에요. 식판 막 던져지고 난리가 아니고 막 어르신들이 막 그 또 로비에서 막 대소변도 막 봐버리고 똑같은 날이고 똑같은 비슷한 증상인데 왜 그럴까? 제가 이제 얼마 정도 지나서 알게 됐어요. 근무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무하는 간호사나 또는 요양보호사가 누구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게 우리가 왜 집에서 아이 키울 때 애들은 누구를 닮아요? 엄마의 성향을 닮아죠. 엄마가 막 소리 지르고 괴팍하고 성격 급하면 애들도 얌전하나요? 아니 그러지 않을 확률이 많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따라서 대상자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개인 차이가 있고 또 이런 증상에 대해서 원인이 굉장히 다르고 하기 때문에 환자를 이해하고 그 어떻게 돌보냐에 따라서 환자의 이런 행동들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그 말은 결국은 뭐냐?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환자를 돌보거나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어쩔 수 있어요? 개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매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 제가 예전에 치매 어르신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실제 이제 인지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행동 증상들을 좀 좋아지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진행한 적이 있어요. 첫날 10주 프로그램을 날마다 이렇게 주마다 1시간씩 이렇게 프로그램 쭉 하는데 첫날 이제 15분 정도를 제가 이제 모집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남자 어르신이 한 반, 여자 어르신이 한 반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남자 어르신이 이제 한 분이 전직 고위 공무원이셨어요. 근데 이제 치매가 왔고 또 시력이 되게 안 좋으세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또 그 중에 이제 증상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딱 자기를 처음 만나면 90도로 인사를 해야 돼. 누구한테? 자기한테. 안 하면 막 호통을 치세요. 근데 이제 15분 모이는 그 첫날 우리 아버님이 좀 늦게 도착하셨어요. 한 13분 오시고 나서 14번째 왔어요. 본인이 나중에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일어나서 90도 인사란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인 다음에 오신 한 분의 할머니가 계셨어. 70대 초반에 72세인가 되셨는데 이 할머니가 나중에 이제 오니까 본인이 먼저 왔기 때문에 이제는 텃세 기선제압 해야 되잖아요. 어이 거기 이쁜 아줌마 사람을 보고 왜 인사를 안 하냐고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얼굴이 빨개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도 계속 그 어머니한테 이쁜 아줌마가 먼저 해보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는데 저는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쁜 아줌마라고 지칭했던 그분이 최근에 집을 여러 번 잊어먹고 하면서 밖에 나가기 싫어하고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해서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이래서 따님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다음 주에 우리 어머님 안 오겠다. 이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하고 막 안절부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 어머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왔어요. 일찍 왔어요. 아유, 뭘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냥 둘째 주는 그러려니 했는데 둘째 주 때도 계속 우리 아버님이 이쁜 아줌마가 해봐. 이쁜 아줌마 그것도 못해. 아유,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뭐 여기까지 와요. 근데 제가 그거 제재하면 또 우리 아버님 기분이 어쩔지 모르니까 중간중간에 잘 요령은 또 부렸죠. 3주째가 됐어요.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맞습니다. 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죠. 근데 4주쯤 됐는데 제가 복도에서 그 따님을 어머님을 모시고 갔던 따님을 만났는데 따님이 저한테 90도 인사를 해요. 아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이렇게 좋은 훌륭한 프로그램에 우리 어머님을 이렇게 무료로 그것도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자기는 정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4번 딱 우리 어머니 오셨는데 어머니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이제 좋으면서도 겉으로는 이제 담담한 척도 해야죠. 뭐가 그렇게 달라졌냐고 물어봤더니 일단은 어머님이 말씀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엄마 나 나갔다가 올게요. 그러면 말을 해요?
대답을 안 하셨대요. 그리고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밥도 먹으라면 안 먹고. 근데 지금은 어디 갔다 올 거냐, 언제 들어오냐, 오늘 점심 반찬은 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이 많아지고, 그중에 또 특징적으로 화요일날마다 제가 프로그램 했는데 우리 엄마가 화요일날 여기 오는 날은 안 하던 화장을 하세요. 옷도 좀 차려입으세요. 옛날에 엄마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딸이. 그래서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한 프로그램을 도대체 하길래 4번 만에 이렇게 달라지느냐 라고 하면서, 저는 속으로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왔지만 속으로 굉장히 많은 웃음을 이제 짓게 된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에 우리 어머니를 변화시켰나요? 예, 물론 그 프로그램도 좋을 수 있지만 우리 어머님을 달라지게 한 사람은 제가 아니고 누구죠? 다 아시죠? 우리 어머님이요, 나중에 제가 들었는데 72세셨는데 50대 초반에 혼자 되셨대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따님 한 분을 키웠고 20년 만에 문 남성에게서 예쁘다, 그것도 할머니가 아니야, 72세인데 아줌마. 그도 그럴 것이 머리가 까맣게 염색하셨겠지만 머리에 까맣고 첫날 오실 때 꽃이 막 있는 약간 얼룩얼룩한 좀 화려한 옷을 입고 계셨어요. 또 인물도 괜찮으세요. 우리 아버님이 또 뭐가 또 잘 안 보여요? 눈이 뭐 여러 가지가 다 맞아졌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쁜 아줌마라는 어떤 관심을 받게 되면서 우리 어머니가 달라지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강의를 할 때 저는 자신이 있어요. 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를 달라지게 할 수 있어요. 누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모를 것이다. 이 사람 치매 걸려서 아무것도 몰라. 치매 걸렸으니까 이 사람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아무 생각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오해다라는 거를 오늘 제 강의 다 안 들으셔도 되고요. 이 아까 이쁜 아줌마 그 사례와 더불어서 요것만 갖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강사가 그러는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가 환자를 돌보냐에 따라서 싸움이 벌어지고 조용해지고 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초기에는 어떤 마음들이 주로 많냐면 감정적으로 됩니다. 특히나 초기에 감정이 불안해지고 쉽게 흥분해지고, 이거는 일종의 초조함 때문에 옵니다. 아마 배우셨을 수도 있지만, 자,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 우리 어머니 시흥에 몇 년 사셨어요? 거의 시흥에 이제 뭐 눈 딱 감아도 보이시죠? 그 특히나 사는 동네는 시흥이 아니라 저기 전라도 저 땅끝마을 해남에 어머님이 이제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특이하게도 그 해남 땅끝마을은 영어만 말해, 한국말이 안 통해. 일종의 외국처럼. 그리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어머님 수중에는 돈도 없는 거예요. 그곳에 혼자 딱 떨어졌는데 이제 오늘 지금처럼 5시 반을 넘어섰어요. 해가 까뭇까뭇 지고 있어요.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하실 분은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불안해요. 그리고 초조하고 빨리 어디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오늘 저녁 어서 자나?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깜깜하죠. 특히 우리가 말이 또 안 통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치매 환자들의 마음이 마치 이런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냐면 실제 본인도 본인 감정을 잘 모르고, 실제 아니 살던 곳에 30년 살았어도 집을 못 찾아오잖아요. 어느 날 여기가 너무 낯설고, 그리고 변화되는 내 모습이 뭔가는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디가 불편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어가 안 통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이 돼요. 그리고 나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조금씩 이상해졌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초조하고 불안함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무의식 중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가 그러면 막 어떤 행동들이 나와요. 특히 이제 의미 없는 반복 행동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들이 갑자기 뭐 옷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거나 계속 배회를 한다거나, 특히 배회하시는 분들의 내면에는 운동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내면에는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차지하고 있다. 그게 굉장히 많은 차지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런 감각의 문제, 의욕의 저하. 아까 우리 그 이쁜 아줌마라고 명명했던 그분이
밖에 다니기 싫어하고 뭐 이런 등등의 이유들이 실제 이런 거와 관계가 많이 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배회 행동, 환각, 망상, 일문증후군 이런 것들. 이쯤에서 제가 치매 환자가 하는 행동을 영상으로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한 7, 8분 정도 되는데 EBS 다큐프라임에서 나왔던 방영됐던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실제 이거를 좀 보시면 치매를 좀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다시금 망상의 일상, 착각과 혼돈으로 그이는 잊지 않은 사물과 사건이 있다고 믿는다. 봐서 이것도 들어. 뭘 먹을까요? 여기 오살리 기도원 밑에 있잖아. 살리 기도원. 어디 안 오살리 보이는- 기도원. 어디가? 눈이 나쁘시구만. 홀로 있는 동안 망상은 지속된다. 작은 공간 안에서도 김상혜 씨는 여러 인물과 만나고 다양한 상황을 겪는다. 기억력이나 시각 능력이 비어버린 자리에 생겨나는 착각과 혼돈. 이거 그런가 본데 이거. 거기에 감정까지 이입되며 김상혜 씨의 다양한 망상이 이어지는 것이다. 다 나니까는 끼고 자라고. 하품이 나오지 너? 네, 하품이 나오는데요. 색깔이 어떻디? 흰구림 하던데요. 그랬더니 그래,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된 거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미숙한 점이 많은데요. 다 그것 좀 고쳐주세요. 주님. 너 그렇게 하는데 안 고쳐줄 사람이 어딨냐. 그런 김상혜 씨를 살피기 위해 방 안에는 회쇄회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 만약의 위험이나 이상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얘를 보는 동안에 우리 엄마가 뭐하고 있나 이거 봐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나가니까 여기서 없으면 이제 보다 말고 내려가는 거야 2층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밤에 잠을 못 잘 때 이거 보고 안 잔다 그러면 내려가서 재우고 오고 그리고 이제 막 이 동작 이상하다 막 배고프구나 하고 얼른 내려가서 식사하고 주고 근데 이럴 때 있어요. 내가 분명히 내려가야 될 상황이 여기 모니터링이 돼도 못 내려가는 상황에는 괴로웠죠. CCTV는 마지못한 자고책이었다. 아이고 이뻐. 몇 사람 몫을 해야 하는 영희 씨의 현실. 소리 없는 CCTV 너머의 엄마는 딸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CCTV를 보면요 참 엄마가 잘 때는 빼고는 괴로워. 내가 옆에 가서 있어주면 되는데. 그 딸은 엄마를 많이도 아프게 했다. 결혼한 영희 씨가 들떠지낼 때 사별의 아픔 속에 있던 엄마는 홀로 외로웠고, 장애 아이를 낳고 온갖 스트레스를 엄마에게 퍼부을 때 엄마는 홀로 치매에 접어들고 있었다. 이거 언어를 하면은 딱 소리를 낸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 그때 참다 한 열흘 정도 지나서 막 울면서 내가 뭐 사무놀이는 잘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마음이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막. 그래서 되게 좀 놀랬죠 그때. 영희 씨에게
아픈 엄마를 알아채지 못한 불효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이제 머릿속이 많이 아프게 된 엄마. 이날 김상혜 씨에게는 죽은 남편이 살아났다. 엄마 집에 가자. 희수도 있고 집에. 아니 가만히 있어봐. 희수가 문제 아니야 지금. 얘 아버지가 살아서 혼자 그냥 추워서 달달달달 하고 있는 거 생각해봐. 엄마 희수 좀 봐줘 엄마. 너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어? 그 죽었다가 살아나서 지금 있는데. 아니야 엄마 잘못 본 거야. 잘못 보긴 있니? 사람 엄마 모르고. 희수 가자. 아 내가 왜 이래 정말. 에이. 좋아하는데 엄마. 신경질 나게 그냥. 엄마. 살아나셨대잖아. 누가? 우리 남편이.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아나? 살아날 수도 있지. 어떻게 살아나? 몰라 나도. 그래서 이 밤에 가려고? 그래 지금 가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떡하고? 너는 뭐 어떤 뭐야? 엄마? 아니 시끄러. 엄마 나랑 같이 영원히 살아야지. 엄마 집으로 가자. 아 시끄러. 얘. 엄마 나 위급한 상황에서도 다그치지 않고 구스르면 망상은 한풀 꺾인다. 알츠하이머병은 해가 떨어지면 증세가 심해지곤 한다. 알았어. 여기 버스 어디서 타나? 힘들어. 어디 가려고? 아니 버스 타고 가야지. 버스 거기가 누구 있어? 어디 있어? 돈 여기 아우 힘들어. 이거는 또 그거는 내가 가져가서 거기 그 사람이 얼마나 춥겠니? 그 사람 줘야지. 나도 시끄러. 이혼이 팍 그냥 서가 버릴 거야. 아빠 안 살아났어.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상황. 왜 나도 추워서 이거. 아니 그 애기 옷이야. 이거 쓰고 가야 돼. 아니 그 애기 옷이야. 얘 추워서 안 돼. 잘됐다. 아파. 아우 처음 봤어. 아줌마지. 저러네. 망상이 몰고 온 아닌 밤중의 홍두깨는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고야 끝이 보였다. 일단은 자기가 확인을 했는데 오늘은 살아난 사람이 없대는데? 안 살아났대? 응. 15년 전 저 세상으로 떠나 오산리 기도원 옆에 묻힌 남편. 얼마나 춥겠어요. 그 벌판에서요. 내일은 좀 일찍 좀 가려고 그래요. 제가 딸이 힘이 들 텐데 지도 간다고 그러는 말이에요. 살려주세요. 좀. 그 사랑은 얼마나 깊었던 것일까. 예, 이분 같은 경우는요, 실제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거를. 이유가 나왔죠. 남편이 15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오살리 기도원 옆에 묻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하는 행동에는 사실 이유가 있다라는 말이 이해가 좀 되시죠. 실제 이분이 이렇게 혼자 살 수 있는 정도의 뇌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다음 화면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실제 딸하고 같이 정기검진을 가요. 병원에 정기검진을 가는데 실제 이제 MRI 사진 찍고 이렇게 신경 검사를 하는데 본인 이름이 김상혜인데 이름을 써주고 할머니 그대로 이름을 적어보세요라고 이제 그 신경 심리 검사를 하면서 심의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름을 보고 한자도 적을 줄 몰라. 점 하나를 못 찍어요. 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으시고 뇌 사진을 찍고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분이 뇌 상태로나 이런 전반적인 증상으로 봐서는 지금 혼자서 그 설거지를 하고 이런 정도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와상으로 어디에 요양원에 누워 계셔줘도 되는 정도 단계인데 참 신기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결국은 이 환자를 같이 돌보고 있는 누구?
딸이 거의 엄마와 아까 그 봤죠? 엄마가 막 화낼 때 딸이 어때요? 옆에서 말동무 해주잖아. 오늘은 살아난 사람이 없대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마음이 누그러져요. 안 살아났대? 내일 다시 가보자. 이런 식으로. 결국 환자를 돌보고자 하는 그런 그 대상자, 아까 그래서 이쁜 치매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 딱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 결국은 치매 환자가 보이는 행동들에는 다 심리적인 또는 여러 가지 이유와 더불어서 그리고 그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사람들을, 그분들을 바꿀 수 있는 뭐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환자가 초기 건망증을 느낄 때의 마음, 아까 말했지만 기억력이 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초조하고 불쾌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우울증도 오고, 그래서 많은 수의 치매 환자들이 초기에는 기억력의 문제와 더불어서 감정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옛날과 다르게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우울해하고 그 좋아하던 드라마도 잘 안 보려고 하고, 이런 약간의 변화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라기보다는 뭔가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건가? 라고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자, 항상 불안한 감정이다. 항상 불안한 감정. 그래서 제가 항상 불안한 감정 때문에 생기는 행동들이 배회하고 초조해하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사람도 아까 말했죠. 길을 잃거나 낯선 곳에 가면 어때요? 불안해요. 저기 우리 땅끝 마을, 말도 안 통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밤은 해는 져갈 때 이 불안함. 그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더욱이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딘지 설명해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살던 집이 30년을 그 집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보이는 행동 중에 집에 가겠다라고 하면서 배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치매 가족 중에 한 분이 엄마가 재작년이래요. 여름에 집을 나갔다가 이틀 만에 이제 찾았어요. 겨울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큰일 났죠. 이 어머니는 집을 나가셔. 근데 혼자 안 나가. 근데 또 남편이랑 같이 치매야. 딸이 돌보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가 집을 나갈 때 또 아빠를 막 꼬드겨서 같이 안 나가면 난리가 난대요. 엄마가 이제 보따리를 싸서 아버지랑 같이 드디어 탈출을 했는데 집이 송파인데 걸어서 이틀 동안 광명까지 왔어. 광명 요 근처 아닌가요? 좀 광명까지 왔는데 온 천지가 이제 몰골이 이상해졌지. 근데 딸이 그런 이제 증상들이 많으니까 온 천지에 뭘 붙여놨냐면 그 배에 인식표를 막 붙여놨어요. 그 찾았어요. 근데 딸이 그 다음이 문제야. 또 나갈 것 같은 거예요. 나한테 전화가 왔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항상 이런 강의하니까 뭔가 나한테 전화하면 히든카드가 나올 것 같은가 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내가 보따리 싸서 한번 엄마랑 같이 엄마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집이 어딘지 한번 가보세요. 라고 제가 한마디를 던졌더니 열흘 후에 딸이 전화 왔어요. 웃으면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말씀하신 걸 귀담아 듣고 있다가 실제로 그 다음날 엄마가 또 가신다고 해서 같이 보따리를 쌌대요. 같이 보따리를 싸서 엄마가 어디로 가는지 나갑시다. 엄마 집에 갑시다 하고 나왔어. 2시간을 치매 환자들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배회를 하면 뒤로는 안 와요. 계속 앞으로 직진이거든요. 2시간을 앞으로 계속 걸어가니까 여름에 그것도 한여름이잖아요. 2시간쯤 걸어가는데 횡단보도에 딱 멈췄어요. 힘들거든. 그러니까 딸을 이렇게 쳐다봤어. 아직은 딸은 기억하세요. 딸을 딱 쳐다보더니 아이고 힘들다. 이제 집에 가자. 그래 엄마? 다시 돌아서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드라마틱하게 엄마가 집에 간다는 소리를 안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배회하는 분한테 가장 좋은 치료법은 뭐냐면 배하게 하는 거예요. 배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계속 반복 행동하는 거를 못하게 하면 어때요? 더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용서가 된다면 그게 크게 환자의 어떤 문제가 되는 행동이 아니라 위험하지 않다면 하게 둬도 돼요. 그러나 그 다음 방법에 그럼 내가 못 살겠잖아. 또는 그게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다른 곳으로 전환을 돌리게끔 이런 증상들로 환자를 바꾸려고 해야지 환자한테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절대로 조금 힘든 그런 이제 그 방법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고, 그 다음에 환자가 감정이 이렇게 심한 이유가 뭐냐. 사실은 치매로 인해서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본인도 잘 몰라. 아까 그러니까는 안 살아 돌아왔대? 그러니까 그래 안 살아 돌아왔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본인도 정확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혼란이 많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굉장히 약해져요. 스트레스에 대한.
그리고 몇 초 전의 일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치매 어르신들이 24시간 내내 정신이 치매만 있는 건 아니잖아. 또 말끔하게 돌아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본인이 스스로를 막 자책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자존심 상하게 엄마가 기억도 몰라가지고 돈 훔쳐간 거 아닌데 아 여기 있구만 왜 자꾸 훔쳐갔다고 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다. 그럼 환자가 아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지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고 뭐 어떻게 하느냐. 근데 여기 또 히든 카드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엄마하고 같이 그래 엄마 정말 없어졌나 보다.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또 다른 데 뒀을 수도 있잖아. 나도 가끔씩 그렇거든. 그럼 한번 같이 찾아볼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데 찾다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아유 엄마 여기 있었구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를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러면 환자는 본인이 기억하지 못해서 없어졌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면서 기분 나빠요? 조금 덜 자존심 상하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자를 항상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면 치매 증상이 진행이 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정은 어때요?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더 주위의 반응에 민감해져요.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이 하는 행동들이 항상 그런 태도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치매니까 아무것도 모를 거야. 그러니까 환자 옆에다 놔두고 환자 이야기를 해. 제가 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저는 가족 프로그램 할 때 가족들만 오게 하지 환자 못 데려오게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이 어머님이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꼭 손을 잡고 다니시는 아버님이 계셨거든요. 얼마나 극진으로 어머님을 돌보시는 분인지 몰라요. 치매 걸린 부인을. 한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지금 현재 뭐가 제일 힘든지 환자가 요즘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무 생각 없이 옆에 얌전히 앉아 계시니까 아유 요즘에 우리 집 사람이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것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듣고 힘드시겠어요 이러려고 하는 찰나에 이 치매 걸린 할머니가 남편을 쿡 찌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알아. 자기 얘기 하지 말라고 이러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 친척들아도 그런데요. 친척들아도 이러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주위 사람들에게 훨씬 민감하다는 거. 항상 태도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제 좀 더 자세히 치매 노인을 대하는 방법 중에 기본적인 방법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뭘 건드리지 말아라? 자존심 건드리지 말아라. 두 번째,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줘라. 아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은 뭐냐? 본인은 남편이 살아 돌아온 걸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딸이 그게 아니더라 그러면 납득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전화해봤더니 오늘은 없다. 그러니까 내일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납득이 되니까 집에 돌아오잖아. 해가 져서. 자, 그 다음에 속도를 우리는 내 마음대로 엄마 왜 그것도 못해 옛날하고 왜 이렇게 달라졌어 라고 하는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나이 먹으면 우리 친정엄마 그러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옛날 같지가 않대요. 그런데 거기에 뭐까지 오면? 치매까지 오면. 그래서 그 환자가 늦고 잘 못 맞추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 속도에 맞춰서 간단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말로 하는 것보다는 비언어적인 태도가 더 먹힐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전화 받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수하세요. 그러면 이런 몸짓을 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눈빛만 봐도 알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지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지. 그 다음에 대화할 때는 혹시 귀가 안 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의심이 많을 수 있잖아. 그 뒤에다 등 돌리고 이야기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혹시 내 욕하나? 그 다음에 현실을 자각하거나 과거 해상을 유도하는 거. 그래서 아까 보면은 우리가 기억이 남는 과거의 이벤트들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수기를 극복 수기를 공부한 것 중에 제목이 영애 이모 오늘 밤 엄마 꿈에 꼭 와주세요 라는 수기가 있었어요. 이 수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엄마가 막내딸을 영애라고 불러요. 근데 막내딸은 영애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집에 큰딸도 있고 아들도 있어. 근데 엄마가 큰딸 아들은 다 알아봐. 근데 이 막내딸이 돌보고 있거든요 현재. 근데도 딸을 자꾸 영애라고 불러. 그러니까 딸은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속상해. 엄마가 왜 나만 몰라볼까.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이 영애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가 이북에 두고 온 막내 여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치매가 와서 그 막내 여동생이 마음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을 돌보고 있는 딸이
네, 마치 영애처럼.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되면서 딸이 엄마가 나를 영애라고 불러도 좋다. 정말 그 보고 싶어하는 영애 이모가 어디라도 엄마 꿈속이라도 와주면 좋겠다라는 이제 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옛날에 굉장히 의미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회상하게 해주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거는 주로 이제 말로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말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간단한 단어를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거. 아까 제가 어려운 거는 못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환자하고 싸우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논쟁을 피하고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반응을 많이 주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하는 것 중에 시설에서도 그래요. 할머니 어저께 아들 왔다 간 거 기억나셔? 할머니 오늘 며칠이야? 할머니 이름이 뭐야?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많이 물어봐요 실제로. 그리고 아마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도 친척 중에 누가 치매거나 그러면 저번에 나 왔다 갔는데 기억나세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왜요? 두 가지예요. 모르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억이 안 나.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하고 마음 안 나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두 번째는 나도 문제야. 왜 이거 쓸데없는 거 물어보냐고. 이거 멀쩡하신데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름이 뭐세요? 이런 거 안 물어보자. 어저께 저 만난 거 기억나세요? 이런 거 안 물어보자. 뭐 물어봐요 그러면? 그렇죠.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저도 시작할 때 무슨 이야기 했어요? 그렇지.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뭐 좋아하세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일반 사람한테 물어보는 걸 물어보면 돼요. 사실은. 그러면 어르신이 기분 좋은 것도 말 못할까 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감정을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 해야 돼요? 감정을.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돌볼 때는 꼭 간호라는 의미보다는 옆에서 우리가 환자를 돌볼 때 조금 환자를 잘 관찰할 수 있는, 지금 기분이 어떤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줄 수 있는 눈이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잘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환경을 변화하는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잘 모셔야지. 오늘 온 집을 다 도배해가지고 인테리어를 싹 바꿔놨어. 어른이 마음이 더 불안해요. 여기는 어딘가 도대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좋고요. 옛날에 즐겼던 것들을 많이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답니다. 그리고 노인의 스페이스, 베이스에 맞춘다. 천천히 하면 어때요? 그쵸? 이름 몰라도 돼요. 이름 몰라도 오늘 감정이 어떠냐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리고 적절한 거리, 왜냐하면 귀가 잘 안 들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간단한 정보를 주는 거. 한 번에 그냥 많은 이야기. 예를 들자면 어르신 옷 갈아입히게 하려고 할머니 옷 갈아입으세요. 그럼 안 갈아입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에 한 가지씩. 할머니 옷 갈아입으세요. 그럼 갈아입으면 다행인데 안 갈아입으신다 그래. 그러면 오늘 날씨가 겁나 춥다는데요. 그럼 할머니도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나씩 풀어가야지. 마음이 급하니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다 하려고 하면서 어르신이 말 안 듣는다. 이렇게 이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말로 하는 것보다 표정이나 몸짓, 그 다음에 눈빛 이런 비언어적인 것들이 훨씬 더 잘 통할 수 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하는 행동, 치매 환자가 하는 행동을 좀 수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면 수용할 수 있죠. 조금 더 이제 거기에 하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이왕이면 어르신들한테 행동을 하실 때는 좀 규칙적인 행동이 좋다. 며느리가 오늘은 일찍 일어났으니까 새벽 6시에 밥 차려드리고 내일은 또 좀 늦잠 자야 돼. 토요일이라. 그래서 한 10시쯤 밥 차려드리고 이러면 어르신은 굉장히 어때요?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일반 어르신들은 알지. 오늘 일요일이라 그렇고 토요일이라 그렇구나.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환자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환자를 돌보는 누구도 중요해요? 가족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만 너무 잘 돌보다 보니까 자기는 온갖 모든 병과 인생의 고난은 다 있어. 우울증.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 3분 중에 1분은 우울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누구를 돌보면서 나 자신은 혹시 이 중에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분이 계시거든. 또는 치매 환자를 돌봐야 되시는 분이 계시거든. 앞으로 혹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환자에 의해서 나의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짬짬이 환자를 돌보려고 하는 아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 당연히 좋지요. 그러나 쉬엄쉬엄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할 때 몇 초에 뛰죠?
달리기 못해도 20 몇 초에는 뛰죠. 그런데 마라톤을 뛰어요. 42.195를 뛰는데 100m 달리듯이 달리면 어떻게 돼요? 못 가지요. 그러면 어떻게? 조금 스페이스를 조절해야죠.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치매 환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때야 되냐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이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치매 환자를 바라볼 때 마음이 옛날과는 조금 달라지셔야 돼요. 뭐냐면 감정이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게 살짝 좀 감이 오지 않으세요? 예, 그 감을 잡으셨으면 앞으로 이제 이어지는 여러 번의 특강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